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심각하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돈으로 종이접기를 하는 베네수엘라의 소름 돋는 현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먼 나라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내며 우리 각자의 미래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요즘 마트에 가거나 외식할 때마다 지난번보다 왜 이렇게 비싸졌지? 하는 생각 많이 들지 않으세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스타벅스 커피값부터 짜장면 한 그릇까지 안 오르는 게 없어. 분명 숫자로 찍힌 내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자꾸 줄어드는 기분이야. 카페에서 결제를 하려는데 어제보다 500원이나 오른 커피 가격표를 보고 당황했던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 주변에서는 심심치 않게 베네수엘라 거리에서 지폐로 만든 가방을 파는 노점상의 영상이 교차되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체감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는 방증이겠죠. 한 달 전만 해도 5만원에 가득 채울 수 있었던 장바구니가 이제는 7만원, 8만원을 내야 겨우 채울 수 있는 현실.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을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상황.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느끼는 화폐 가치 하락의 직접적인 증거들입니다. 단순히 물건 가격이 오르는 것을 넘어 내가 가진 돈의 구매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는 거죠. 만약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는데도 자산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물가가 미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면 오늘 영상은 내 인생을 바꿀 거야. 지금부터 내가 보여줄 베네수엘라의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미래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우리는 더 이상 경제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방비하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노력과 시간을 통해 얻은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과 전략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고민해봐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자, 봐봐. 난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이 주제는 단순히 경제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네가 열심히 아껴 쓰는데 왜 자산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지? 라는 고민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이 고민의 답이 이 영상 안에 담겨 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숫자에만 매몰되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 즉 화폐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 깊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사람들은 흔히 돈은 가치가 변하지 않는 안전한 자산이라고 믿지? 은행에 넣어두면 적어도 원금은 보장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리고 내 통장에 찍힌 숫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죠. 이 믿음은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행 예금은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 수단이자 비상금을 보관하는 안전한 금고와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가치가 소멸되도록 설계된 종이라는 거야. 이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그렇다면 베네수엘라 사례를 볼까? 2018년 기준으로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무려 13만 %를 넘었어. 이게 감이 안 오지? 무려 13만 %. 단순히 숫자로만 들어서는 그 심각성을 체감하기 어려울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인플레이션은 한 국가의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국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음을 베네수엘라의 사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보자. 내가 아침에 1,000원짜리 빵 한 개를 사 먹으려는데 점심때가 되면 그 빵이 5,000원이 되고 저녁엔 2만원이 되는 속도야. 말 그대로 하루하루 돈의 가치가 폭락하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돈을 저축하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오히려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손해가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죠. 실제로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돈을 셀 수가 없어서 지폐 뭉치의 무게를 저울로 달아서 물건을 샀어. 상상이나 돼? 화폐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겁니다. 지폐는 더 이상 교환의 매개체가 아닌
그저 무거운 종이 덩어리에 불과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통화 가치가 급락하면 시장 경제는 신뢰를 잃고 물물교환 같은 원시적인 형태로 퇴보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지폐 한 장의 가치가 휴지 한 칸보다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그 돈으로 종이접기를 해서 공예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지. 지폐로 만든 지갑이 그 지폐로 살 수 있는 물건보다 더 비싸진 거야. 지폐를 만들기 위한 종이 가치가 지폐에 새겨진 액면가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돈이 종이 조각이 되는 것을 넘어 종이 조각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되는 현실인 거죠. 경제학 교과서에서나 볼 법한 기괴한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돈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예술 작품의 재료로나 쓰이게 되는 이 충격적인 광경은 우리에게 화폐 가치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일깨워줍니다. 베네수엘라 시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했지만 그 창의력의 배경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경제 상황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베네수엘라 얘기고 한국은 다르지. 지금 이런 생각 들지. 먼 나라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치부하기 쉽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네수엘라의 비극을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하며 안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베네수엘라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는 아닐지라도 우리나라도 화폐 가치 하락의 징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징후들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실제로 물가 상승률은 매년 우리의 실질 소득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현실을 딱딱 계산해보자. 2008년에 개업한 식당에서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였는지 알아? 약 3,500원이었어. 2026년 지금은 어때? 만원으로도 부족한 곳이 많지. 약 18년 만에 화폐 가치가 3분의 1 토막 난 거야. 3,5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짜장면이 이제 만원 이상을 줘야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건 돈의 구매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1만원이 18년 전 3,500원과 비슷한 가치를 가지게 된 셈이죠.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물가 상승은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우리의 화폐가 가진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소득과 자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비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졌음을 뜻합니다. 왜 우리는 이걸 위기라고 못 느낄까? 심리학적으로 일루전, 화폐 환상 때문이야. 사람들은 물가가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해. 통장에 찍힌 숫자가 변하지 않으면 내 돈의 가치가 그대로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 화폐 환상은 우리의 경제적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가장 큰 함정 중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명목상의 가치에만 집착하고 실질적인 구매력의 변화를 간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 3%를 받으면 300만 원 벌었다고 좋아하지. 하지만 물가가 7% 오르면 넌 가만히 앉아서 실질 자산 400만 원을 도둑맞은 거야. 명목상으로는 이자를 받았을지 몰라도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감소한 것입니다. 은행은 내 돈을 빌려가서 자산을 불리고 너한테는 가치가 녹아버린 종이 조각을 돌려주는 거지. 은행은 시스템 안에서 돈을 가장 잘 활용하는 주체이고 이 구조에서 개인은 화폐 가치 하락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우리의 자산을 갉아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일지라도 그 숫자가 대변하는 우리의 실질적인 부는 끊임없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 걸음만 할 뿐입니다. 마치 마술사의 손에 의해 우리의 재산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환호하는 관객과도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걸 비유로 설명해 줄게. 내 자산은 지금 얼음 바구니 안에 담겨 있어. 밖은 30도가 넘는 뙤약볕 인플레이션이야. 넌 얼음이 녹지 않게 냉장 고수익성 자산로 옮겨야 하는데 그냥 길바닥에 서서 내 얼음은 그대로야라고 자기 최면을 거는 꼴이지. 얼음은 점점 녹아서 사라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형태가 당장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 비유가 바로 머니 일루전의 핵심을 꿰뚫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도둑처럼
우리의 자산을 조금씩 훔쳐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켜보고만 있다면 우리의 자산은 결국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자산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가 상승이라는 뜨거운 햇볕 아래 우리의 자산이라는 얼음은 계속해서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국가는 화폐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야. 왜냐하면 나라의 빚이 많아지면 어떻게 할까? 정부는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돈을 더 찍어낼 수밖에 없어. 돈을 더 많이 찍어내서 시장에 유통시키면 화폐의 희소성이 떨어지고 결국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빚의 실질 가치를 희석시켜 국가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즉, 네가 가진 예금의 가치를 깎아서 국가와 기업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꼴이지.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세금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소리 없는 약탈,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인 겁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자산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는 거죠.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경제적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재정 위기를 모면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유혹적인 수단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부채를 가진 자들에게 유리하고 현금을 보유한 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베네수엘라처럼 되기 전에 뭘 해야 할까? 니기 3단계로 정리해 줄게. 이 세 가지 단계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자 더 나아가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될 겁니다. 단순히 듣고 흘려버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생존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우리는 능동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현금 보유 비중을 줄여. 생활비 36개월치를 제외한 모든 현금은 자산으로 바꿔야 해.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금 뭐든 좋아.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실물을 가져야 해. 단순히 은행 예금에 넣어두는 것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여 화폐 가치 하락을 상쇄해야 합니다. 주식은 기업의 성장에 투자하고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활용되며 비트코인과 금은 대체 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금을 실물 자산으로 전환하여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나의 구매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모든 현금을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비와 비상금을 제외한 여유. 자금은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견뎌낼 수 있는 자산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 혹은 변동성이 크지만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비트코인이나 전통적인 안전 자산인 금에 일부 자산을 배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은 개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핵심은 현금을 붙들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생산수단의 주인이 돼. 노동소득은 인플레이션 속도를 절대 못 이겨. 이제 단순히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부를 축적하기 어렵습니다. AI와 로봇이 일하고 환율 상승의 혜택을 보는 글로벌 기업의 주주가 되어야 해. 내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생산수단을 소유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여 간접적인 주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더 이상 몸으로 때우는 노동만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자본이 자본을 생산하는 시스템에 편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을 창업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유망한 기술,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여 그 기업의 성장에 동참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도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의 시간과 노동력만을 팔아서 돈을 버는 방식을 넘어 자본이나 시스템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셋째, 달러와 기축 통화를 확보해.
원화는 신흥국 통화야.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가치가 꺾이지.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국내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원화 가치는 더욱 빠르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일부는 반드시 달러나 달러 기반 자산으로 분산해놔. 달러는 세계 기축 통화로서 안정성을 가지며 국제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가치를 잘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율 변동에 대비하고 자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입니다. 이는 비단 베네수엘라 같은 극단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현명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달러를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을 넘어 미국 주식이나 미국 국채 등 달러 기반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세계 경제의 성장,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 됩니다. 또한 유로화, 엔화 등 다른 주요 기축 통화에도 일부 분산하여 특정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국제 경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화 분산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처음부터 돈으로 종이접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들도 우리처럼 평범하게 저축하고 미래를 꿈꿨어. 단지 돈의 진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을 뿐이지. 그들은 자신들의 예금이 소리 없이 녹아내리는 것을 막을 방법을 몰랐거나 너무 늦게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의 비극적인 경험은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경제 시스템의 본질을 이해하고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제 개인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지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평범한 삶을 영위하다가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들 앞에 펼쳐진 현실은 지폐가 휴지 조각이 되는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빈곤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깨어나야 합니다. 사실 말이야, 난 네가 열심히 땀 흘려번 돈이 허무하게 녹아버리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경제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야. 지금 바로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봐.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순간에도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우리의 자산을 잠식하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은 경제적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순히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내 경제적 생존 본능을 깨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줘. 더 늦기 전에 친구들한테도 공유해서 같이 살아남아야지. 궁금한 건 댓글 남겨주면 내가 미친 듯이 고민해서 답해줄게. 혼자서만 이 정보를 알고 있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고민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경제적 독립과 성장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다가올 경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자산을 만들어 나갑시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을 공유해 주시면 저 닉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억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돈은 종이 조각일 뿐이지만 준비된 자에게 돈은 강력한 무기가 된다. 오늘도 미친 듯이 고민하는 닉이었어. 다음에 봐. 여러분의 현명한 경제적 판단과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통찰력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